네, 하태민 경제TV 4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그 어떤 정권사보다 개인 투자자들께 힘이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의미있게 올랐어요. 상당히 기분 좋게 올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올랐네요. 나스닥이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그 배경이 이제 PPI라 생산자 물가지 있습니다. 그제는 우리가 CPI가 좋았다, 무난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생산자 물가지는 더 좋았어요. 어떠냐? 작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는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 3%보다 낮았다. 그 다음에 전월 대비 2월 대비는 0.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0.0% 정도 아니겠냐 봤는데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좀 선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는 인플레가 잡히는구나. 페드에 늘 얘기했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강조했던 인플레부터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구나. 요게 그래서 우리 CPI가 발표됐을 때는요, 개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어느새 마이너스 들어갔었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이 났었는데 어제 PPI가 발표되거나 계속 장 마감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23만 9천 개 돼가지고 시장 예상치 23만 5천 개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업 청구 건수 이제는 서서히 기업들이 해고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효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상 우리가 29만 개 정도 이상이면 27만 개 정도면 이상이면 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한다. 아직은 뭐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실업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페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일단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제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참 뜨겁다. 이 두 개를 항상 파월 의장이 강조했는데 이제 물가도 꺾이는 조짐이고 고용도 상황이 이제 뜨거워지죠. 식어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한 번 정도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한 0.25% 정도 한 번 더 정도 올린 후에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금리 인하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거 염두에 두세요. 미국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이 시점에 주식시장이 항상 안 좋았다. 크게 빠졌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다시 21선을 지지를 해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다우도 어제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어제는 내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오늘은 미국의 은행주들이 주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다들 무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제 통화 수합 결정을 하는 바람에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다행인데요. 환율이 어제 15원 떨어진데 오늘도 환율이 좀 떨어질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적어도 외국인이 큰 폭 순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중에 애플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애플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우리 IT 관련주들, 애플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테슬라도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테슬라 안티들이 많아서 그제는 언론 뉴스도 좀 괴상하긴 했죠. 테슬라 직원들이
테슬라의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고객들의 생활을 훔쳐본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테슬라도 참 그 찬티들도 많고 안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한 3%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제가 데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사실 보내드렸어요. 장중에 이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장중에 장중에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를 어제 제가 오전 10시 오전에 보내드렸네요. 이런 걸 보내드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식 사랑방 2방 지금 699분 계신데요. 여기 하태민의 주식 사랑방 1기방하고 2기방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제 이름을 도용한 사특한 사람이니까 그쪽에는 가면 안 되고요. 여기 2기방에 입장 번호가 36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정보만 제가 하루에 몇 건씩 올려드리니까 리딩 같은 건 안 합니다. 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보면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 대해서 투신이 1200억 이상 팔았어요. 물론 뭐 사모펀드도 팔고 맨날 팝니다만은 연기금도 팔고 파는데 투신이 특히 유독 많이 팔았죠. 자, 요게 말하는 게 그래서 ETF라는 거는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ETF거든요. 펀드에 2차전지 ETF 하면 2차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쭉 담아 놓지 않겠습니까? 이제 리밸런싱 그 종목별 비율 조정을 하는데요. 지난 1월 12일 날 한번 했다 그럽니다. 1월 12일 이후. 근데 2월 이후에 에코프로 BM하고 특히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상대적 비중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요거를 4월 13일 날 리밸런싱, 그래서 보통 하면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이틀에 걸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4월 12일 13일 이 이틀에 걸쳐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중이 커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움을 팔았겠죠. 이 매도가. 그래서 이 4월 12일 13일 이렇게 팔았는데 뭘 팔았나 봤더니 역시 에코프로 비움과 에코프로네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뭐 시장을 판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매도도 있을 거고 꼭 뭐 기간 매매가 ETF 뭐 타이거 펀드 타이거 ETF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타이거 ETF에 리밸런싱 매물이 나왔다. 이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뭐 중요한 건 어제로 끝났다는 거죠. 어제로 끝났다. 그래서 이번에 모 정보사 애널리스트가 또 이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45만원짜리 뭐 매도 이런 자세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정보사들 좀 매도 리포트 좀 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참 아쉽게도 어제는 굉장히 근거가 비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좀 명품 매도 리포트가 참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참 좀 증권사가 내놓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 좀 부끄러운 정도의 내용이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실 분인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눈치를 미리 채고 또 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거나 이런 매물들은 일단락됐다. 기계적 매물들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바람에 어쨌거나 에코프로가 많이 빠져 이틀 동안에 21% 하죠. 어쨌거나 올라가는 것도 요란하고 빠지는 것도 요란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까 코스피를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랬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 자, 그리고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서로 상부상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물들은 이제 난리통들은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분 대충 예감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흐름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쌍봉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뭐 중간쯤 거칠지 모르지만 다시 반등 장세가 아마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부터 초반까지 전개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가 진도 한 7짜리 지진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여기는 진도 한 4에서 5짜리 여진 정도가 다음 주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서서히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급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 에코프로의 상승이 상당히 알찼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회사라고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어떤 둘 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시 급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연착륙 속에서 무난하고 재미있는 장세가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특이한 건 어제 외국인들이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이 오전의 분위기가 그래도 오전보다 나았지 않습니까? 네, 큰 역할을 했어요. 보니까 LNF,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어제 외국인 순매수 1, 2, 3, 4위가 다 이들 종목이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LNF는 결국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이것도 외국인의 역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다. 그래서 지금 어제 LNF는 21선 닫고 플러스가 났네요.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죠. 그리고 어제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좀 전날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났네요. 그래서 어제는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 분위기를 선도를 해서 종목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는 좀 다음 주에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에 반등 후에 다음 주 중후반에 한번 여진이 있은 다음에 무난한 흐름.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여타 종목들만 보면 어제는요 0배는 재주가 없었잖아요. 어제는 수요일 날은 모든 주식이 다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여진이 올 때는 다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빠질 주식은 좀 빠지고 하지만 종목 찾기는 계속되는 그래 조용한 랠리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중에는 계속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아직 폐배터리는 좀 조용한데요. 폐배터리도 한번 바람을 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음극재 요즘 음극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도 내년부터는 내년에 나온 전기차에는 실리콘을 10% 첨가하는 배터리를 하겠다. 그다음 전액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IRS 또 컴포넌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이런 것들이 주도해서 좀 반응을 하지 않겠나 싶고 하이브 YG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이제 실적 장세잖아요. 이달 마지막 주 4월 24일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좀 관심이 많겠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분위기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오늘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 1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이 한 20, 30%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70% 내외.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1분기가. 매출이, 뭐, 영업이익이 줄수는인데 매출이 20, 30% 준다. 이게 상당히 좀, 상당히 보기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기업이 제일 안 좋은 게 매출이 급감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오는 증권사들 리포트는 1분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는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 고문인데요. 반도체도 똑같은 논리죠. 그렇지만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즘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힘들 거야. 이런 또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이 희망 고문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워낙 또 매출이 줄고 이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이 나쁜데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하고 이런 주식을 사기에는 1분기 매출이 감소가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데서 실적 좋은 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냐 싶고 여기서 음극재에 대해서 좀 들어 음극재 관련 주고 제가 항상 말씀 ETF 원통형 배터리.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셀 메이커들이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게 우리는 NCM, 삼원계 NCA, 삼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야 LFP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앞으로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CATL에서 어제 좀 뭐 물론 CATL의 주장입니다. CATL의 주장이 LFP가 삼원계 배터리를 이미 압도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라든지 저온에서의 그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이미 상당폭 개선했다. 우리가 더 경쟁력이 훨씬 낫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도 또 그래 테슬라가 뭐 했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네 ETF란다. 네, 네 LFP인데요. 제가 이랬네요. 자, LFP인데요. 테슬라가 ESS는 LFP로 하겠다. 이게 LFP가 철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디 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에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LFP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음극재가 또 중요한 위치가 되고 있다는 흐름을 아시라는 거고 원통형도 맞죠. 이게 또 크게는 앞으로 배터리 값도 반토막을 내야 된다. 전기차 가격의 한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이게 떨어져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야 내연기관차하고 경쟁력이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내연기관차 경쟁력이 생긴다 하는 게 LFP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관심을 두는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우치형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동안 우리 셀 메이커들이 너무 좀 오만했다. 뭐 파우치형이 디자인하기도 좋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우리는 너무 에너지 밀도에만 꼭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TV에 적용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OLED의 소재적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LCD보다 훨씬 더 선명하다. 이것만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삼성의 SDI는 OLED 특성을 감안해서 핸드폰부터 한 거 아니면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동차의 트렌드는 싸게 좀 효율이 조금 더 저하되더라도 싸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CATL이 어제 얘기는 상당히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뒤늦게 LFP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보다는 10년 정도 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분발해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흐름도 어제 CATL 사장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 음극재 부분이 중요하죠. 요런 주식들. 일단 풍산은 제가 어제 리포트를 썼습니다. 제가 막 전에는 막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막 몸이 막 가볍고 이럴 때는 하루에도 2-3개씩 리포트 올리고 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한 해가 다르네요. 정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풍산 올렸는데 저한테 좀 분석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선 정구서리부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좀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다 네페스는 주가 올라도 피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네페스는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뭐 투자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YG 하이버 풍산이고 풍산도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풍산도 지금 저는 방산주로서 방산은요 그 공급 계약하고 공급하는 게 참 드뭅니다. 갖다 주고 이미 쓰다가 한 2년쯤 있다가 공급 계약했다. 네.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러잖아요. 무슨 무기를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 이미 그 무기는 가 있잖아요. 네, 무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 네, 관련 리포트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어제는 풍산을 올렸는데 지금 아쉽겠지만 155mm 포탄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요, 네, 한마디로 타이거 ETF가 리밸런싱이 종료가 돼가지고 시장에 그렇게 애터지게 나올 물량은 이제 사라졌다. 다만 어제 샀던 외국인들이 올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네, 영성님 채팅방 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채팅방 참여 코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용방 이방 네. 네, 이기방 지금 들어오셨는데 여기 3690입니다. 3690 저희가 이 입장번호는 자주 바꿉니다. 이게 좀 무리하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690이에요. 필요한 정보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2차 전지도 이제 연이틀 야무지게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시장 전체들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또 실적 시즌이나 보니까 종목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캠트로닉스라고 있거든요. 이쪽은 좀 좋다. 이것도 제 리포트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라고요. 이런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그래 지금 개장 한 3분여 남았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고 데버시스터즈라는 게임자가 있거든요. 쿠키란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데버시스터즈도 아침에 지금 강세 출발 얘기 나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중국판으로 받았거든요. 쿠키런 킹덤이 잘 될 거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보더라도 주목할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게임주로서 데버시스는 앞으로 제가 체크를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는 뭐 제가 먼저 리포트를 드렸는데 하이브도 지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혹시 카카오 TV로 안 들리신다면 유튜브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요, 이 카카오 TV가, 제가 참, 이 라떼는 말이야, 큰일입니다. 그죠? 카카오 TV가 채팅방을, 뭘 잘못 건드려, 카카오 TV가 채팅방이 사라져가지고, 카카오 TV 상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어떻게 다시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네. 유튜브는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해 주시는 걸 우측에 제가 쭉 보고 오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카카오 TV는 제가 뭘 하나 잘못 건드렸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카카오 TV 혹시 안 들리면 유튜브로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하이브도 긍정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 카페 리포트 다 있으시니까요. 이런 얘기들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우리가 잘 안 보는 종목인데요. 지금 전력에 결국은 이 신재생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하려면요 당연히 그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도 전력과 관련한 배전기기, 송배전기기 만드는 회사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30초 남았네요. 그러면 30초 후에 개장하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